안녕하세요, 선님입니다. 저는 지금 경남 김해 유라동에 있는 전체 근린생활시설을 한번 보러 왔는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1층부터 3층까지는 한의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4층은 사무실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동네가 신도시라서 그런지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가 쭉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제가 부산역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넘어왔는데 동네가 좀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여기가 신도시라서 구획도 굉장히 잘 나눠져 있고 확실히 전반적으로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 납니다. 건축주님께서 건축을 하신 이유는 한의원을 짓기 위함이었어요. 사실 건축주님께서는 이전에 하우빌드를 통해서 건축을 이미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있던 건물이 굉장히 좀 협소해지셨다고 해요. 너무 한의원이 잘 돼가지고. 그래서 확장 이전을 하고자 이렇게 건물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2월 달까지 이제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공사를 하진 못했어요. 그 기간 동안 철근 가격이 막 이제 물가가 올랐던 거예요. 그 물가 변동분을 잡느라고 이제 건축주님께서 다 전액 부담을 해주셨다고 해요. 물가 변동분을. 공사가 좀 잘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득 담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장애인 시설도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문 유효폭이라던가 손잡이 높이라던가 이런 게 기준과는 조금 맞지 않았었나 봐요. 원래 했던 시공을 뜯고 다시 기준에 맞게 재시공을 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사 기간도 조금 딜레이가 되었죠. 실제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안에 들어가서 보시죠. 확실히 장애인 관련 시설이 있다 보니까 여기도 경사로가 있는 게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의원이 너무 예뻐요, 진짜. 안에 네. 내부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까 출입문에서 이렇게 들어오셨죠? 네네네. 예, 여기가 이제 접수 데스크입니다. 너무 예쁜데요? 접수를 하면은 네네. 자동으로 컴퓨터에 입력이 되고 바이탈 체크하고 진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네네. 여기에 이제 음향시설 이런 걸 되게 많이 신경 쓰셨다고 들었어요. 인테리어 예, 많이 신경 쓰고. 예. 어디 너무 있을까요? 인테리어가 너무 밋밋하기 때문에 네네. 조금 특이한 걸 넣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벽면에 아, 예. 뱅앤 오룹슨 스피커를 와. 달아서 인테리어 겸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쪽 벽면만 있으면은 이쪽이 밋밋하기 때문에 네네네. 여기에는 에이파이어라는 회사에서 만든 너무 예쁘다. 그 벽난로 같은 느낌의 가습기를 설치를 가습기예요, 했습니다. 이게? 예. 오. 화장실은 여기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1층 화장실은 장애인 전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요거 때문에 좀 고생을 한동안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여기도 그렇고 2층, 3층도 그렇고 85cm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90cm를 만들었는데 이게 85cm로 다시 내려가지고 달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제시문을 쓰는. 이 문을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옆에 서 있는 손잡이를 아래쪽으로 달면은 80cm 정도 되는 거예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면은 어떻게 했나 물어보니까 이제 이거는 오케이가 나서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예, 화장실 안쪽으로는 여기도 예. 이렇게 장애인 화장실을 이렇게 예, 하시는구나. 장애인 손잡이를 이렇게 달아야 되고 길이가 60cm, 90cm가 네네. 기준인데 나오는구나. 90cm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보기가 그래서 60에 60으로 했습니다. 네네네. 시공을 다 하고 나니까 장애인협회에서 이거 60, 60은 60, 90 해야 된다 해서 이거를 다시 뜯어내고 여기 벽을 다시 하고 다시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전 못해도 여기 타일을 다시 박으셨을 때. 예. 이 또 포세린 타일이라 가지고 엄청 단단하거든요. 저도 하면서 법 때문에 이런 장애인 관련 법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성 화장실에는 네. 이게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너무 작아서. 네네. 그래서 기저귀 교환대를 크고 멋진 거를 이렇게 딱 만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기저귀 거치대 필요 없다. 애가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다시 달아라 해서 다시 떼내고 의자를 다시 달았습니다. 그 제품은 쓰레기 처분으로 하고.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또 네. 기준이 그렇다 보면 또 예, 맞춰야 기준에 되니까. 일단은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담을 하는 1층에는 상담실과 영상 시청실이 있었는데요. 한약에 대한 영상을 시청한 후 진료를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진료실이 있는 3층으로 이동해 볼까요? 예. 오,
이쪽 여기 가기 전에 계단이 너무 예쁜데요? 예, 계단도 조명이라든지 이런 거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한눈이 아닌 것 이야기했습니다. 같아요. 오늘 카페 온 것 같은 느낌인데. 예, 여기가 이제 대기실이고요. 아, 예, 대기하고 있는 공간에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 다이어트 환자분이다 하면은 이쪽 제1진료실로 먼저 들어가서 진료를 보게 됩니다. 3층은 진료와 치료를 진행하는 공간이었는데요. 고객이 이용하는 공간과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개의 진료실과 치료실, 그리고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너무 깔끔. 심지어 예. 이 베드감 넓이도 그 공간 넓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좀 부딪히지 않고 간섭되지 않도록 이렇게 공간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도 스피커가 되게 좋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누워 계시니까 TV를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치료를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건물 사이를 이렇게 다 터가지고 이렇게 기분이 만들었고 예. 여기 따로 트게 한 이유가 있으세요? 노출 콘크리트가 답답하고 꽉 막힌 느낌이 들기 때문에 중간에 사과의 속살을 파먹은 것처럼 이렇게 내 가지고 안쪽으로 유리를 배치를 하게 되면은 속이 보이면서도 답답하지 않고 좋은 느낌을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설계 의도가 그렇게 담긴 거고 장애인 시설 기준이 네네네네. 엄격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했는데 네네. 2층, 3층은 신경을 안 쓰는데 장애인 협회에서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건물 전체를 다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일반 집의 문 같은 경우에는 한 70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85cm로 문을 좀 넓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유효폭이 90cm가 안 나와서 장애인협회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걸 다시 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공하려면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여기 다 이거 문을 85cm 있던 문을 다시 90cm로 늘린다 그러면 문을 다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벽을 이쪽으로 안쪽으로 쳐내야 되고 밑에 구멍이 뚫린 포세린 타일에서 다시 만들어야 되고 이쪽 문, 이쪽 문, 이쪽 문 그렇게 다 하셨군요. 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곳 한의원에만 있는 공간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1층, 3층은 일반적인 한의원에서 다 볼 수 있는 시설인데 2층은 한의원에서는 일반 한의원에서는 없는 시설입니다. 어떤 거? 그러니까 당제는 물론 있지만은 당제하고 우리 한의원에서는 환약을 만드는 그런 그 공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작업실, 재환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세상에 들어서자마자 건강해지는 향이 느껴지는데요. 저 이런 데 처음 들어와 봐요. 약 만드는데. 예, 그렇죠. 이거 이제 약을 포장을 하는 포장해서 여기서 담고 여기에 오, 이쪽은 당전실입니다. 탕전실. 예, 약을 끓이는 이런 데고 대형 전기 가마솥을 가지고 약을 달여야 되고 작업하면서 환기가 또 필요하니까 네네. 환기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폴딩 도어를 해가지고 아이디어네요, 이거 진짜. 또 여기 먼지 같은 거 많이 날 때에는 네네. 이걸 문을 다 열어가지고 이쪽으로 밖으로 빼내고 환기도 와. 시키고 그래요. 아까 사과를 베어묻는 한 그런 효과를 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공간 활용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2층 전체를 환을 제조하는 공간으로 쓰고 계셨는데요. 마치 한약을 만드는 공장을 보는 것 같았어요. 작업 중 열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공간을 모두 오픈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는데요. 디자인과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테라스를 설계에 반영했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이제 이 건물의 마지막 층으로 가볼까요? 예. 여기에 들어와서 올라갈 때에 아니 이거는 단차가 있어가지고 이 단차 때문에 장애인이 이용을 못한다. 네네. 그런데 아니 이거 집을 다 인테리어를 다 해놨는데 이걸 단차 이걸 없앤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근데 여기는 장애인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네. 원장하고 직원들만 이리 오르내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고객분들은 올라오지를 않는다. 네네. 이 건물 자체가 네. 장애인 시설에 부합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한의원이기 때문에 네. 1, 2, 3층은 한의원으로 한의원. 허가를 받았고 네네. 4층은 업무시설, 사무소 그래서 법인 사무실로 쓰도록 이렇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셨네요.
4층에 저리 데크도 이렇게 만들어놨고 그렇습니다. 휴식 공간처럼 쓰시는 예, 거예요? 예. 휴식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쓰고요. 이쪽 벽면은 나무로 한 판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네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화장실 문이었군요. 예. 4층은 원장님과 직원분들만 쓰시는 휴식 공간 겸 오피스였는데요. 웬만한 가정집보다 예쁘게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늦게까지 일하시거나 했을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주무시거나 해도 좋고. 편안하지요. 네네네네. 거실로 나가는 이게 부분이고요. 약간 동선이 회전되게 되어 있는 예, 거? 이쪽으로 들어가도 되고 이쪽으로 들어가도 되고. 예. 아이디어네요. 그리고 여기가 오, 데크인데 세상에. 이쪽에는 지금 소리가 들리는 거는 네네. 컴프레셔 소리입니다. 이 컴프레셔를 공합을 이용해 가지고 네네. 밑에 2층에서 작업하는 모든 동력을 이걸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올라와서 이제 나가는 거군요. 예, 그래서 소리가 밑에 있으면은 너무 소리 때문에 직원들이 힘들어해서 그죠. 이걸 외곽으로 빼고 소리는 아. 이쪽으로 퍼지도록 만들어 놓고 밑에는 조용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아까 밑에서 조용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함께 한의원을 둘러봤는데요. 건축을 진행하시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여쭤봤어요. 잠시 건축주님을 모시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길 끝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메인 상가 거리 끝에 이 자리 선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내원을 하고 계십니다. 번화한 중심가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주차시키기도 힘들고 또 찾기도 번거롭고 그런데 눈에 잘 띄는 곳, 그다음에 찾기 쉬운 곳, 그다음에 주차 쉬운 곳 이런 거를 물색하다가 보니까 큰 대로를 끼고 있고 코너 위치고 그래서 여기가 아주 좋다 생각해서 여기에 선정하게 됐습니다. 접근성이 정말 좋긴 하더라고요. 그럼 공사 기간 중에 이제 지금까지 되돌아봤을 때 어떤 이런 이슈가 있었다. 어떤 게 있을까요? 1층, 2층, 3층, 4층 중에서 1층, 3층, 4층은 인테리어가 꼭 필요하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업실로만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굳이 인테리어를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건축에서는 골조하고 외곽 껍데기하고 그다음에 2층 내부하고 그것만 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한 계단실이나 화장실 그 다음에 1층, 3층, 4층은 인테리어에서 전부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건축에서 시간이 너무 딜레이 되고 늦춰지다 보니까 인테리어에서도 작업을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작업을 빨리 제대로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고 일단은 급한 대로 먼저 인테리어를 같이 들어가자. 그래서 인테리어도 같이 들어가고 건축도 같이 들어가고 그렇다 보니까 각각 작업을 하는 도중에 시공이 다 된 부분에 손상이 나거나 스크래치가 나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가 건축에 있나 인테리어에 있나 그렇게 따지기도 복잡하고 재시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비용하고 시간이 많이 늦춰지고 그런 게 조금 아쉽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사 기간도 딜레이 됐다고 하셨는데 공사비는 그럼 어떻게 증가가 있었나요? 견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견적 받을 그 당시에 철근 가격이 톤당 45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견적을 받을 때에 그 건축회사 사장님께서는 그 톤당 가격을 86만 원으로 잡아가지고 견적을 넣었습니다. 충분히 이제 여유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견적을 넣으셨겠지요. 그리고 이제 시공을 딱 들어가기 전에 같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때 톤당 가격이 14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건축회사 대표님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주무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계약서에 이미 계약했고 도장 찍었으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기업이 손해를 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가격이 오른 거, 자재비가 오른 거는 그 부분을 감안을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실제적으로 시공할 때에 들어왔던 철근이나 콘크리트의 자재값, 그다음 견적을 넣었을 때의 자재값 그 차이만큼은 내가 보상을 해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공할 때에는 한 100만 원, 110만 원 정도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거기서 추가 차익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거는 견적에 안 넣었었거든요. 주차장 시공하는 거 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1억 2천만 원의 추가 비용이 따로 들었습니다. 그럼 전체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전체 비용은 13억 중반 정도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에 이렇게 견적을 잘못 넣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상이 돼야 우리가 회사를 이끌어낼 수 이윤도 생기고 적자가 나지는 않는다. 그러면은 그거 나는 모르겠다 하면은 다른 데서 적자를 메꿀 수밖에 없습니다. 시공을 할 때에도 싼 사람을 불러서 시공을 하게 되고 자재도 좀 저렴한 거를 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건축을 하면서 같이 얼굴 맞대고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이런 거는 아니라 생각해서 건축 자재비 오른 만큼은 제가 부담하도록 그리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도 해주시고 건물 소개도 해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다음에 또 제가 연락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